안녕하세요. 친절한 한의사 언니, 친한 언니 정성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시나요? 새벽에 자꾸 깨거나 아니면 너무 일찍 눈이 떠져서 하루 종일 피곤하신 경우 있으신가요?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변화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참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불면증은 방치하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삶의 질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몇 가지만 실천하시면 불면증을 개선할 수 있고 다시 건강한 수면을 되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나도 이제 늙어서 잠이 줄었구나 라고 포기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불면증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에는 약 85만 명이 치료를 받았는데요. 20년에는 그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이거는 사실 병원을 방문한 사람만 수치죠. 실제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을 하면 실제 불면증을 겪는 인구는 1000만 명에 달할 거로 추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특히 60세 이상 절반 이상이 불면증을 겪고 계시고 그 주요 증상은요, 잠들기가 어렵거나 입면불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다가 또 자주 깨고 또 깨서 잠들기가 너무 힘들고 또 어떤 경우는 새벽에 너무 일찍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65세 이상의 어른들께 필요한 수면 시간이 보통 6에서 7시간 정도예요. 일반 성인보다 1시간 정도가 좀 적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줄어들고요. 몸의 생체시계도 기능이 저하되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시간이 짧아집니다. 이렇게 수면 시간이 짧아지긴 하지만 우리 몸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제대로 회복을 하려면 최소 6시간 이상은 꾸준히 푹 잠을 주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나의 권장 수면 시간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면 시간 몇 시간이 나한테 맞는 수면 시간이냐라고 할 때 내가 다음날 활동했을 때요, 졸리거나 피곤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그게 적정한 나의 수면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 5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9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중요한 것은 나의 적정 수면 시간을 찾으려면 밤에 잠들기가 어렵거나 또 자주 깨는 이 불면증은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수면이 부족해지면 면역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혈압이라든지 당뇨, 치매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늘은 노인 불면증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생체 시계가 있어요. 이게 낮과 밤의 리듬을 조절하면서 언제 졸리고 언제 또 깨어 있어야 되는지 이런 몸의 생체 시계,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이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전체적인 호르몬이라든지 식욕, 체온, 통증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센터가 모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생체 시계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졸음, 각성 이런 리듬을 조절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이가 들면서 이 시상하부도 늙는다는 거예요. 노화된다는 거예요. 뇌 MRI 같은 걸 찍어보면 20대의 뇌랑 70대의 뇌는 크기라든지 구조라든지 이게 좀 차이가 나는데요. 특히 시상하부가 위축이 돼요. 어떤 의미냐면 생체 시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보통 인간은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낮 동안 햇빛을 받잖아요.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밤이 되면 이게 멜라토닌으로 전환돼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가 생기고 전구가 생겨서 밤에도 햇볕 외에 백열등, 형광등 이런 인공 조명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생체 시계가 교란되기 시작됐어요. 특히 노년층은 가뜩이나 생체 시계가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약해졌는데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멜라토닌하고 세로토닌 호르몬에 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걷기 운동을 충분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노년층의 수면
수면의 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실 근력 운동이 필수적이에요. 근력 운동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력이 있어야 뼈의 건강에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우리 몸의 건강에 필수 요소인데요. 이게 수면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근력 운동은 수면 사이클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수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을 1시간 반 텀을 통해서 이게 4-5번씩 반복이 되면서 사이클이 이어지는데 이때 체온 조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근육량이 적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근력 운동을 통해서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어야 잠을 깊게 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수면 유도 호르몬 또 성장 호르몬이 증가해요. 이 두 가지 호르몬은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근력이 증가하면 밤중에 깨는 조각잠을 줄일 수 있어요. 내가 근육이 부족하면 수면 중에도 이렇게 뒤척뒤척 깨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적절한 근력 운동을 통해서 이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단순히 많이 걷는 것보다는요. 일주일에 3번 혹은 4번 정도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불면증 해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렇다고 근력 운동을 하실 때 너무 무리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내 근육 상태라든지 내 관절 상태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요즘에 보면은 유튜브 같은데 좋은 운동 방법 영상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집에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빈뇨증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야간뇨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비뇨기과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면 장애로 인해서 깨었더니 그냥 소변을 보러 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방광 기능이 저하됐던 이런 비뇨기과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깊은 잠을 못 자서 생기는 문제인지 구분을 해서 그거에 맞게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노인 불면증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일정한 수면 습관 유지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일정 시간에 자고 일정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굉장히 규칙적으로 돌아가요. 근데 내가 들쑥날쑥하게 자게 되면 생체 시계가 불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기상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좋아요. 전날 늦게 잤다고 해서 늦잠을 자거나 혹은 낮잠을 자거나 이러면 생체 리듬이 더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10시간 넘게 잤는데 너무 피곤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보통 제가 2주 정도 수면 시간을 체크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내가 수면 시간 생각보다 길지 않은 경우가 많으세요. 막상 적어보시면 10시간 넘게 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적게 자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불규칙하게 자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시거든요. 수면 일기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잠을 자면요. 10시간 충분히 이렇게 잠을 자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기력이 없는 경우 그냥 누워만 계시거나 활동량을 적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낮에 활동량을 충분히 많이 해주시는 것들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불면증 치료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력 운동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신체 대사율도 떨어지고 자꾸 피곤해지고 또 깊은 잠을 자는 것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가볍게 아령 드는 거 있잖아요. 집에서도 간단히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쿼트라든지 가볍게 벽을 잡고 하는 푸시업 같은 근력 운동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한테 맞게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신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주무시기 전에 격렬하게 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저녁 때 운동장에 가서 헤드라이트 강한 불빛 아래서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운동 자체를 하는 건 좋지만 저녁 시간에 밝은 빛을 쐰다는 것은 오히려 숙면에는 마이너스예요. 저녁 시간에는 오히려 빛이 약한 곳에서 산보 정도 하시는 것이 수면에는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빛이 있으면 활동하는 호르몬이 나오고 빛이 없으면 수면 호르몬이 특히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내가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생체 시계가 올바로 작동을 하겠죠. 그래야 또 밤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도 충분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고 또 밤에는 강한 조명을 피하고 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스마트폰을 장시간 또 많이 보잖아요. 그 빛도 수면에
수면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방이나 거실을 약간 어둡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몇백 년 전만 해도 전기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해가 지면 어둡게 지냈어요. 근데 요즘에 어때? 너무 밝아요. 그럼 내가 뇌에서 수면 호르몬을 분비를 시켜야 되는데 너무 밝은 상태에서 바로 잠들라고 하면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도 괜찮지만 연세가 있으시는 경우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정말 불면증을 고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방의 조명도 조금 붉은색의 조명, 약간은 어둡게 이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블루라이트 이런 얘기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루라이트가 시신경에 들어가서 수면 주기를 뒤로 미루거든요. 밤에 스마트폰 하거나 TV 보시는 것들이 수면 주기를 뒤로 미루기 때문에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지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 블루라이트 커팅 기능, 나이트 시프트 기능 이런 것들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가급적이면 주무시기 전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들어간 음료, 뭐 커피, 녹차, 홍차 이런 것들, 혹은 술 있잖아요. 알코올 이런 것들도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잠 안 오는 경우 술 한 잔 드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처음엔 이게 졸음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수면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려요. 새벽에 깨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술 마시고 잘 잔다 이렇게 하는 거는 착각인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데요. 수면 사이클 중에서 렘 수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을 1시간 반 주기로 4번에서 5번을 반복하면서 우리 몸의 총 수면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렘 수면 때 보통 꿈도 꾸고 하거든요. 근데 술을 먹은 날은 렘 수면이 억제가 됩니다. 꿈이 없이 자니까 사람들이 더 잠을 잘 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4시간 정도 지나면 끊어져요. 렘 수면 사이클이 술로 인한 반등으로 잠이 깨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술 마신 다음 날은 조금 잠이 일찍 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면 주기가 교란이 와서 그렇습니다. 이때는 몸의 근육도 좀 힘이 떨어지고요. 수면 중 무호흡 증상도 악화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알코올이 수면에 도움이 되진 않는 거지. 스트레스도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이 숙면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요즘에 명상이 많이 유행을 하는데요. 명상을 하게 되면 뇌에서 알파파라고 하는 파장이 분비가 되는데 이 알파파가 수면에 되게 도움이 돼요. 실제로 몸을 많이 릴렉싱이 되고 요가라든지 복식 호흡 같은 이완요법들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잠들기 전에는 과도한 생각이라든지 고민을 하지 않고 가볍게 음악을 듣는다든지 좋아하는 책을 보신다는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이 옛날보다 제가 진료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어요. 수면제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게 아니고요. 사실 필요한 경우는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드실 경우 내성도 생기고 의존도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수면제를 드시면 인지 기능이 또 떨어지거나 낙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수면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생활 습관 개선을 먼저 해보시다가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 불면증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생체 시계를 조절하고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한다든지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수면제를 먹는 것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또 치료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셔서 건강한 수면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한의사 언니, 친한 언니 정성미였습니다. 꿀잠 자세요.